안녕하세요. 진하게 끓인 뉴스입니다. 집 한 채. 평생 모아서 샀어요. 팔 때 세금 내는 건 알겠어요. 근데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줬던 그 제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유지된 제도입니다. 오늘 이거 짚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합니다. 집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오래 살았으면 세금 좀 봐준다는 거죠. 198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37년 동안 유지해온 제도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를 보면요. 집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최대 40% 공제. 거기에 10년 이상 실제로 살면 추가로 40% 공제. 합치면 최대 80% 공제가 됩니다. 세금이 최대 80% 줄어드는 겁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보겠습니다. 1989년에 처음 도입됐어요. 처음엔 보유기간만 봤습니다. 그러다 2009년에 최대 80%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침체기, 실수요자를 보호하려고 상향한 겁니다. 2021년엔 실거주 요건이 추가로 생겼어요. 그리고 올해 2026년 폐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4월 18일 본인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서 오래 뒀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관장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마디 더 했어요. 장특공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들으셨습니까? 다음 정권이 와도 못 뒤집게 법으로 못 받겠다는 겁니다. 4월 8일엔 민주당 윤종호 의원이 전면 폐지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베트남 순방 중에도 발언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문제가 있으니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일정까지 직접 말했습니다. 첫 6개월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은 절반 폐지, 1년 후엔 전부 폐지. 결정된 건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단계와 시간표를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의견 수렴입니까? 이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이 숫자 기억해두세요. 12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제시한 사례입니다. 8억에 산 아파트를 10년 보유하고 거주하다 15억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80% 공제를 받으면 양도세가 282만 원입니다. 그런데 장특공이 폐지되면요. 3,595만 원. 12배가 됩니다. 12배. 282만 원이 3,595만 원으로. 실제 계산값입니다. 이게 세금 폭탄이 아니면 뭐라고 부릅니까? 마포 레미안 사례입니다. 10억 취득. 25억 7천에 팔면 현재 세금 1억 4천, 폐지되면 2억 5천. 차이가 1억 1천만 원. 이게 고스란히 추가 세금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2년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현재는 48% 공제입니다. 장특공 폐지 후엔 8%, 48에서 8로. 이재명 측은 실거주자는 보호한다고 하는데 10년 살던 사람이 8%만 받는 게 보호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장특공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거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계산값 보셨죠? 12배. 282만 원이 3,500만 원으로. 이게 거짓 선동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거짓말입니까? 시장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보유 주택 매도자가 19,635명입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59.9% 증가. 2021년 6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폐지 전의 팔자는 공포 매도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이 한 말입니다. 장특공 폐지 시에는 양도세가 더해져 거래를 장기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매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폐지 이후엔 거래 자체가 얼어붙는 역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봐야 합니다. 이미 한번 봤던 영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최고 세율이 2%에서 6%로 올랐어요. 과세 인원 3.2배. 특히 심각한 건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이 6.5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잡혔습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세금으로 시장 통제 실패. 이게 지금 다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매물이 잠겨서 공급이 줄고 가격이 뜹니다. 이걸 또 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OECD 선진국은 보유세대 거래세 비율이 8대2입니다. 갖고 있을 때 세금 내고 팔 때는 가볍게 하는 거예요.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팔 때만 세금 폭탄. 이재명 정부는 거래세도 보유세도 동시에 올리는 방향입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전세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주기간 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잖아요.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집주인이 늘어납니다. 전셋값이 뜹니다. 50대, 60대 분들 허리 휘어가며 모은 그 집이 노후 자산입니다. 이분들이 투기꾼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을 외치잖아요. 서민 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평생 모은 집 한 채 가진 실수요자한테 세금을 더 때립니까? 이게 민생입니까? 이게 서민 정책입니까? 투기꾼 잡으려다 집 한 채 가진 시민이 맞는 겁니다. 이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4월 21일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말했어요. 1주택자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민주당 의원인 윤종호 의원이 전면 폐지 법안을 4월 8일에 발의했습니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타이밍도 보세요.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 지금은 의견 수렴 중이라고 합니다. 선거 끝나면 7월 세법 개정안에 장특공 폐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5월 9일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끝납니다. 문재인 시대 세금이 돌아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금 폭탄을 넘어선 갈취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날강도 정권이라고 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장특공 폐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목소리 내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꾼 잡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건 평생 집 한 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282만 원이 3,500만 원으로 뛰는 거. 이걸 세금 폭탄이 아니면 뭐라고 부릅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세금 낼 때는 1등 국민, 혜택 받을 때는 꼴찌 국민. 우리가 봉입니까? 아니면 ATM입니까? 집 한 채 가진 게 죄입니까? 10년 이상 살았는데 투기꾼 취급받습니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집 한 채 가진 분들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이 영상 한번 보내보세요.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목소리가 됩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